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리인 속이면 안 돼요. 대리인 누굽니까? 저를 속이면 절대 안 돼요.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상당히 실무적인 것들이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의뢰인의 주의사항. 회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개시 신청서 작성.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가 개시 결정.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가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과정, 그러니까 신청부터 개시 결정 전까지 해서 의뢰인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들, 주의할 것들을 오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래야지 나중에 회생이나 파산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채권자와 채권에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갚지 못한 빚을 회생이나 파산으로 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의 빚을 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특히 개인 채권자들, 그 다음에 보증 채권들, 가끔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생 진행 절차 중에 갑자기 그쪽에서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회생계획안을 변경을 하거나 그 채권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짜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인가까지 나서 변제가 진행 중이라고 할 때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있는 빚을 다 갚고 그거는 따로 갚아야 돼요. 따로. 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그 채권을 넣어서 또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또 들어가고 기간이 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권액이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언제? 개시 결정 전까지 꼭 여러 번. 그 다음번 중요한 게 뭐냐면 회생계획에 개시 신청서를 넣을 때 최초 변제일을 거기에 적어요. 통상적으로 언제 적냐면 3개월 뒤부터 우리가 이거를 변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개시 결정에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모아놔야 돼요. 돈을. 이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저희가 압류도 풀어드리지, 경매도 정지되지, 회생 신청을 하면은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서 모든 어떤 강제 집행 절차들이 정지가 딱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월급이나 아니면 소득들이 내가 다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놓여지거든요. 그럼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각이나 폐지가 나겠죠. 개시 결정이 났으니까 폐지라고 하겠죠. 폐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그 변제를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최초 변제일 확인 꼭 하시고, 개시 결정이 언제 나는지 상관없이 저희가 신청서상에 예상 변제금을 매달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폐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세 번째, 변제금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배우자가 월급이 500이야 500. 그리고 저는 빚이 2억이에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는 20만원씩 36개월 또는 60개월을 갚으면 해봐야 700, 1000 이렇게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진 빚의 5%밖에 변제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변제금이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한 명 한 명을 나눠 갖고 우리는 그 최저생계비로 책정된 금액을 뺀 가용소득만 갚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리인 사무실하고 채무자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거쳐 가야 돼요. 변호사님, 제 변제금 얼마예요? 혹시 변동됐어요?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수치 종종 있어요. 처음에 상담할 때는 변제금 4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변제금을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엔 솔직히 100만 원 갚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진짜 상황이 안타까운 경우에는 제가 직접 회생위원님이나 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기 때문에 이 보정명령은 좀 과한 것 같고 요렇게 해서 변제금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제금 변동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 처분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재산을 가끔 처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곤혹스러웠던 적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갑자기 사업 자금으로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전세가 만료된 다음에 다시 어디서 빚을 뭐 한 5천만 원 정도 끌어와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더 큰 데로 옮겨가시거나 집을 파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청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변제금이 엄청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재산만큼은 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어떤 변제금을 훨씬 더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솔직히 사기 파산이나 아니면은 채무자의 신청 자체가 뭔가 의심스럽고 믿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각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시 결정 날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처분하지 마시고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상황에 변경을 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에 변경을 꼭 줘야 된다면은 꼭 신청 대리인한테 여쭤보세요.
사정병역에 대해서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급여가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경우에 그 다음에 각종 소송들 이거 진행하고 있을 때 뭐 지급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소장이라든가 형사고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무자한테 날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꼭 알려주세요. 꼭 이거 안 알려주시면 회생이나 파산 이 신청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특히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형사고소에 휘말리게 되셨을 때는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하셔야 돼요. 형사고소에서 만약에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은 그 금액 있잖아요 회생채권에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은 빠져요. 이게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막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리인 속이면 안 돼요. 대리인 누굽니까? 저를 속이면 절대 안 돼요.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특히 파산하시는 분들한테 큰 돈이 오간 게 있습니까? 그 중에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큰 돈을 증여했다거나 큰 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통장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본인의 이름,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대리인한테, 변호사한테 뭐 속이면 안 돼요. 저희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고민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의뢰인분들만을 위한 거예요. 상담 문의만 남겨주셔도 제 핸드폰 번호를 보내드려요. 그 다음날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담당 직원한테 일단 첫 번째로 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안 풀리는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드리거든요. 변호사와 꼭 통화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먼저 넣어주세요. 왜냐? 그 변호사가 되게 바빠요. 생각보다 재판도 해야 되고 수임 상담도 해야 되고 전화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거 또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시 결정 전까지 의뢰인이 꼭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채권자와 채권액이 누락되었는지 누락되지 않았는지 뭐 얼마인지 여러 번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 번. 그 다음에 변제금 모아두셔야 돼요. 언제부터? 최초 변제일부터. 최초 변제일이 언제냐? 신청서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3개월 뒤부터. 그 다음에 변제금 변동에 대해서도 매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 처분하지 마세요. 요 기간 동안에 대리인 속이면 안 돼요. 대리인 저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랑. 그 다음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곪기 전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세요. 개시결정 전까지 주의하셔야 될 것들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 동영상에서는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가장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없어요.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